안녕하십니까. 세샘 영유아 연구소 소장 안정현입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감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신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성과 감성 사이에 무엇을 많이 쓰는 어른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뇌를 가지고 있길래 그럼 우리가 이성으로 말할 때 잘 연결되는지 아니면 감성으로 이야기할 때 잘 연결되는지 아이들의 뇌발달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동화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이성과 감성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할 때 아이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신가요? 이성을 많이 쓰는 어른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의 언어, 감성을 많이 쓰는 어른이신가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어른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나도 저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른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많이 쓰는 어른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감성의 언어를 많이 쓰는 어른을 만났을 때도 어땠는지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지난 밤에 부모님들이 큰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화로 잘 풀리지 않아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격하게 싸움을 하셨고 TV 브라운관이 깨어지고 화장품들이 던져지고 그런 장면을 보고 중학생 된 아이가 학교를 오게 됩니다. 자, 학교에 와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자, 먼저 이성을 쓰는 선생님이 되어 보겠습니다. 머리를 쓰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죠. 옳은 말로 맞는 말로. 너 수업 시간 시작한 줄 몰라? 수업 좀 울린 거 못 들었니?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야, 너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고 학교에 와서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제일 먼저야. 그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야.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걸? 부모님이 틀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틀린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 선생님의 이런 옳은 말, 이성의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을까요? 천만에요. 다 똑같이 어른은 다 똑같아 하고 고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지난밤 부모님의 그 장면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은 같이 사실까 안 사실까, 나 때문에 헤어지시는 건 아닐까, 난 아빠한테 가야 될까, 엄마한테 가야 될까, 온통 어디에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성을 쓰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바꾸지 못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선생님이 이성의 대화가 아닌 감성의 대화를 썼다면 어떻게 이 아이가 느꼈을지 제가 두 번째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려 있겠죠. 근데 수업중은 울렸습니다. 선생님은 들어오셨어요. 이 아이는 엎드려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지금 수업중 울린 것도 못 듣고 엎드려 있는데 무슨 일이야?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 굉장히 지금 지난밤에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다른 친구들 때문에 수업을 시작해야 돼서 지금 너 얘기를 들어줄 순 없지만 너 이런 얘기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가는 큰일 나. 너 몸 굉장히 지금 아플 수 있어. 누구에게라도 이 얘기는 꼭 털어내야 된다. 그게 나라도 괜찮다면 선생님은 오후에 4시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라도 괜찮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나가 불편하면 누구 편한 사람한테 꼭 이야기해야 된다. 자, 선생님은 지금 이성이 아닌 어디를 쓰셨나요? 그렇죠.
가슴을 치셨어요. 우리는 지금 저랑 지금 만나지 않으셨어도 내 얘기가 아닌데도 감성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찡하거나 짠한 느낌이 있으셨죠? 자, 이렇게 대우받은 그 학생 어떤 아이로 컸을 것 같습니까?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슷한 사례의 학생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아이 중에 혹시 그런 아이를 봤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선생님처럼 힘든 걸 물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이성을 쓰는 사람, 이것도 밥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성만 쓰는 어른도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성과 감정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있는 어른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인들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두 번째 컷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감성만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래, 힘들면 쉬어야지 뭐. 수업도 하지 말고 얘들아 얘 힘든데 오늘 다 같이 우리 쉬자. 이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를 먼저 쓰셨죠. 너 무슨 일이야?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도 불안해 보이고 지금 눈빛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은 당장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없지만 뭐예요? 감정을 쓴 다음에 이성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수업을 해야 되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으니 오후에라도 선생님이 필요하면 와라 하고 선생님이 여기를 먼저 쓰시고 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성과 이성이 잘 조율된 어른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그 어른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잘 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게 바로 여기 마음이었구나. 내가 썼던 게 바로 머리였구나. 이럴 땐 내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써서 내가 마음을 썼네 하고 나를 조금 알아차려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상황마다 잘 안 됐던 적이 있었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배워야 하는 건 이성과 우리가 감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잘 행동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어른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고 동생하고 형제지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싸우고 뭔가 좀 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하게 하려면 뭘 봐야 되냐. 머리로 가리키면 물건을 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아니고 동생하고 안 나누고 있는 아이한테 야 동생한테 나눠야지 그래야지 좋은 형 되지 하고 머리한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나누고 싶지 않은지 왜 매일 보던 관리실 아저씨인데 왜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싶은지 이 감정을 우리가 보고 뭔가 마음을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아이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죠. 부모님께 어때요? 효를 하는 아이, 그리고 예의 바른 아이, 예의 바른 어른 보면 인사하고 물건 주면 그리고 용돈 주면 어떻게 덥석 받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하고 조금 예의를 갖추는 아이, 배려하는 아이. 그죠?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멀리서 안 봐도 돼.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청소기 돌리고 뭔가 빨래 개고 할 때 엄마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이런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하려니 그 밑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교육부에서 너무나 많이 이성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성만 자극하고 머리를 많이 키웠더니 사회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인성교육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하고 교육부에서 유치,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있냐면 이런 사려 깊은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감정을 봐요. 내 감정이 굉장히 편안할 때 위에 어떻게 잎과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라는 거죠. 이 열매를 너 왜 이게 열매 없어? 이거 해야지. 너 지난번에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형제끼리는 서로 돕는 거라고. 그렇게 머리로 가르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행동 밑에는 감정이라는 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감성 키우기 좋은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감정은 숨어 있습니다. 행동 안에. 그래서 멀쩡히 잘 있고 다 큰 것 같고 뭔가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데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런 감정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머리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감성을 쓰나요? 이성을 쓰나요? 머리를 쓰죠, 여러분. 머리를 쓰면서 며칠까지 제출해요. 그거 기한 언제까지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야근입니다. 맞는 말 맞아요. 그 제때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어때요, 여러분?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뭐 집까지도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어떻게 딱 휴대폰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요. 사람은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우리 몸이 머리를 너무 과하게 쓰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열어서 멍해지고 싶은 잠깐 생각하는 과정을 스탑시키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우리 몸이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긴 힘들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어떤 문제 행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양육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려면 행동, 머리한테 이성적인 말이 아닌 마음의 이야기, 네가 동생한테 맨날 나누어 주니까 너 거는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어.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고 자꾸 나누라고만 하고 너는 형이니까 참으라고 하는 게 속상했어 하고 감정을 읽어주면 이 감정은요 신기한 게 누군가 알아주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지는데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으면 여기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뭘로 이런 공격하거나 또는 도피, 말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행동들로 과격한 행동들로 나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알아둘 점은 우리는 무엇을 많이 쓰는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썼던 건 이성이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법은 어릴 적부터 초, 중, 고를 지나면서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아이들과 지낼 때 불쑥불쑥 뭐가 옳은 말만 많이 나오고 여기 말이 잘 안 나오고 마음의 말이 잘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배워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쉽게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에너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못했던 엄마가 아니고 못했던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잘 충전되어 있을 때 몸 상태가 좋고 제가 에너지로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했어요. 괌으로 9박 10일. 자, 그 다음 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우유를 엎지른다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다. 옆에 있는 동생도 또 엎질렀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머리를 쓰시나요? 감성을 쓰시나요? 뭐냐면 또 흘렸니? 그러니까 엄마가 조심하랬지. 그래서 우유부터 먼저 먹으랬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앞에 놔두랬지. 이게 머리를 쓰나요? 그럴 때 아니면 여기가 나오던가요? 마음의 얘기가 나오죠.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아이고 잘못하다가 실수했어. 엄마도 그러면서 다 컸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와줘 볼까?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배운 내가 어릴 적에 내 부모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 이성이 툭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애한테 나오더라는 거죠. 에너지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치워. 안 보여? 엄마가 치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배워봐야 다음에 얼마나 우유 닦기 힘든지 알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성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차리는 거. 나 어떻게 알아차리지? 휴대폰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 없는 거 어떻게 알아차리세요? 자주 들여다보시잖아요, 여러분. 쉴 틈 없이 들여다보시잖아요. 20%야. 어떻게 하세요? 20%일 때 스리생 드라마 재생하시지 않으실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시잖아요. 어디 충전할 때 없나 살펴보시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계속 들여다보셔서 자꾸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이성의 말이 자꾸, 옳은 말이 자꾸 나오면요. 우리 남편 지금 배터리가 지금 얼마 없네. 나도 애들한테 어떻게 자꾸 밥 먹어, 당겨서 먹어, 숟가락 갖고 먹어, 옷 입어, 신발 신어, 너 이러면 늦는다, 유치원 버스 못 타,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온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충전이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아까 제가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댔죠. 그래서 감정은요, 영어로 emotion이에요. 에너지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받고 충전하면요, 충전, 그야말로 콘센트를 우리가 여기 콘센트 꽂아 놓은 것처럼 충전이 촉촉촉촉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표출하고 받기도 하면요, 가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좀 체크해 보자. 내가 지금 다운돼 있을 때는 절대 아이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100% 어떻게 되냐? 이성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엄마가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충전이 안 돼 있을 때는 아이들과 일단 떨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을 때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내 심장의 심파가 2m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아이도 불안해지게 되고 초조해지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것도 좋게 사용하면 어떡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는 아이도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이렇게 심파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는 멈추고 충전기를 확인한 다음에 가셔가지고 충전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충전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과한 에너지가 있을 때는 저절로 여러분들이 자꾸 애야 뭐 할까? 놀아줄까?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에너지가 많을 때는 써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많을 때 아이가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 알아차리시고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있었던 걸 써서 중간을 조금 유지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왜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감정의 언어를 쓸 때 훨씬 더 연결이 잘 되는가인데,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양한 교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장면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층이 나누어져 있죠, 그죠? 뭔가 애들은 1층에 있고 우리는 2층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사람의 뇌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인 거 아는 거. 월, 화, 수, 목, 금은 유치원 가는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아닌 거. 뭐 이런 걸 아는 거고, 또 우선순위 선정 그런 거죠. 분석 기획은 뭐냐면 동생하고 나하고는 엄마 배에서 같이 낳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나도 좋아하고, 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먹여주시고, 나는 5살이기 때문에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내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과 예측하고 뭐 이런 걸 아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아랫집 아저씨가 예민하시니 우리 집에서는 뒤꿈치 살금살금 걸어야 되는 거, 이거 아는 건데, 자, 이런 사람의 뇌가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 10살요? 제가 질문해 보면 10살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희망사항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몇 살요? 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17살요? 남자는 30살에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호흡을 좀 하십시오. 30살. 여자아이들은 24살, 평균 27살이 돼야 사람의 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는 거. 또 과자를 서로 나누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우리 집 가난하지 않으니까 막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천천히 맛있게 먹어도 좀 품위 있게 먹어도 돼. 이런 거 아는 거, 이런 사람의 뇌가 완성되는 게 이 나이라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뇌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뇌를 알려면 밑에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포유류의 뇌, 별명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아니고 포유류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금 온라인 학습 중이라서 학교에도 애들 못 보내고 유치원에도 못 보내서 집에서 아이들과 많이 지내고 있을 텐데, 동네에 또는 공원에 나가보면 포유류 못 보셨나요? 집에서 혹시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죠? 고양이나? 그렇죠. 강아지가 포유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이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의 정서를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이분들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간식 주고 제가 지금 실제 강의 중에는 여러분 머리도 한번 긁어봐드리고 턱도 한번 긁어봐드리는데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턱을 막 긁어주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때요? 저하고 꼬리를 막 흔들고 행복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그리고 발길질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느끼잖아요, 포유류도요. 자, 두 번째, 얘들은 기억을 해요. 무엇을 기억하나요? 친절했던 사람과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줬던, 채찍으로 때렸다든지 발길질을 자주 하는 어른들은 손님이 와서 자기 개한테 앉아 일어서 하면 할까요? 안 합니다. 무서워하면서 뒤로 물러서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을 좀 세 번째, 성욕이에요. 자, 이분들의 성욕, 저 클 때만 해도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잘 없으셔요. 집에 유모차에 타고 계시고 포대기에 계시기도 하고 집에 계셔서 길거리에 잘 못 봐서 이분들의 성욕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개가 가다가 너무 예쁜 개를 만난 거예요. 평생에 다시는 이런 예쁜 개를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뇌가 움직여져가지고 어머 너무 많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워, 다시 만나자 7시에 약속하나요, 개가? 그러지 못하죠. 성욕이,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뇌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면 식욕. 이분들은 닭다리가 한 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두 분이 사랑을 나눈 두 분이 우리 맛있게 먹을까 하고 나눠 먹나요? 아니죠. 그 닭다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사랑을 느꼈던 예쁜 개고 멋이고 하면서 어떻게 물고 달아나 버린다. 혼자만 먹으려고. 이게 바로 포유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숟가락하고 너는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은 숟가락과 도구를 쓸 수 있어야 돼 하고 막 가르치죠, 머리로. 근데 애가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도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군요 하면서 포크와 숟가락을 잡아요? 아니면은 안 먹어! 하고 가버려요, 성질내면서 가버린 적이 많죠, 여러분. 뭐냐 하면 아이들은요, 식욕,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난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돈가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 그 기억도 나고 그때 따뜻했던 감정도 같이 이 음식과 자리 잡아서 어떻게 음식만 보면 어떻게 해요? 포유류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덥석 먹었을 뿐인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2층에 사는 엄마가 전두엽으로 말하는 거죠. 너 숟가락 쓸지 몰라, 포크 막 이런 말, 옳은 말 하니까 얘는 어디에 사냐 하면 1층에 살거든요, 여러분. 1층에서 여러분의 쓰는 이성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1층의 언어로 이해를 해버려요. 감정과 기억과 성욕과 식욕으로. 엄마는 나를 이런 것 숟가락질 포크도 못하는 애로 생각하나 봐. 우리 집에 난 별로 쓸모없는 애인가 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대로 아이들을 막 사랑해서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시간과 많은 신체적 에너지들이 애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잘못 오해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계단을 내려와서 1층으로 와서 여기 언어로 조금, 감정의 언어로, 기억의 언어로, 성욕의 언어로, 식욕의 언어만 사용해 주시면 그게 이제 감정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만 사용하셔도 굉장히 쉽게 아이들과 연결되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못 썼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많을 땐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머리라는 거죠. 아, 얘 버릇 없어지면 어떡해? 얘 잘못된 애로 키우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어떡해? 자꾸 이성을 쓰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적 접근이에요. 여러분이 내려와서 감정의 언어를 잘 해주면 지금 몇 살까지요? 평균 27살까지 이 감정의 언어, 기억의 언어, 성욕의 언어, 식욕의 언어를 잘 해주시면 1층이 탄탄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용해주면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정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죠. 감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성을 쓰면 훨씬 이성의 말도 잘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도 잘 튼튼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층을 해주시면 얘가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는 균형 잡힌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죠. 감성은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건데 감성은요. 이성과 감정과 이성이 잘 균형 잡힌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어른 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른 한 사람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그런 부모를 통해서 또는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옆에 좋은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라도 또는 동네 어른 한 분을 통해서라도 이 두 개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언어를 많이 쓸 때, 옳은 말을 많이 할 때는 배터리가 없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내가 운동을 하면 나는 좀 균형이 잡혀. 난 누군가 만나 수다를 좀 떨어야 돼. 아, 나는 좀 잠을 자야 돼. 이 방법은 너무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정서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셔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자녀는 저절로 편안해지고 저절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동화 읽기 전에 점검해야 될 건 우리가 이성은 많이 배워왔잖아요. 어른 이야기 이렇게 해야 돼. 형제간에 잘 지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재해석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은 뭐냐 하면 날씨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저도 5, 6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울고 있는 우리 애한테 안 울었으면 좋겠었어요. 우울해하는 우리 애가 안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밝고 건강해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엄마랑 그럼 이 블럭놀이 좀 할까? 하면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날씨가요. 해만 있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죠. 비만 있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울해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날씨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고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감정도요. 좋고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자, 여러분 공포라는 감정 되게 싫어하세요. 애들이 잠잘 때 보면 굉장히 혼자 못 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로 가게 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머리로 가요. 엄마가 책 몇 권 읽어줬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엄마 그럴 거면 왜 침대 사달라 했어. 막 머리로 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살아온 날이 4살, 5, 4년, 5년, 6년, 6학년도 13년밖에 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두려움이 없어져 보세요. 두려움이 싫다고.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이 감정이란 녀석들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혼돈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동에는 좋고 나쁜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은요, 화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 안 생기고요. 치매 안 생기고요. 이 억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화내야 돼.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발을 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괜찮아요. 단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의 머리채를 쥐어박는다. 이건 어떻게 해요? 동생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는 감정은 일단 표출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먼저입니다. 수용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네가 너무너무 속상했구나. 눈이 이렇게 흰 눈동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 많이 화가 났구나. 하지만 동생을 아프게 하고
하는 건 잘못됐어. 애들이 막 자기를 막 자해하는 애도 있어.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나를 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은 계속 수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이제부터 오늘부터 1일입니다. 모든 감정은 어때요? 날씨처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엄마 지금 되게 무료해. 엄마 지금 되게 좀 우울하네 요즘에.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엄마 좀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 좋은 것도 얘기하고 3대 1일 때 굉장히 균형이 좋답니다. 긍정 감정 3개에 부정 감정 1일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굉장히 화가 났어. 엄마 오늘 굉장히 그분 폭발시킨 만큼 그분 너무너무 오늘 절망적인 일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싫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모든 얘기를 다 내죠. 애들이 7살까지는 얘기하다가 초등학생이 되면 말문을 닫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불편한 것도 많은데 엄마가 싫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먼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백 마리의 물고기라는 책이고요. 이거 전집이라서 도서관에 찾으셔도 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어른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찾다 보니까 찾게 된 책입니다. 이거는 이 책은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알래스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많이 쓰는 곳일까요? 감성을 많이 쓰는 곳일까요? 그죠? 뭔가 뭐 2개를 다 쓰는 곳이든지 감정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공간이겠죠. 왜냐하면 이성을 많이 쓸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연이 주는 힘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적에는 이 자연이 풍요로워서 균형이 많이 맞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게 환경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성을 많이 쓰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아이, 남매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늘 이 호수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 아이들이 보는 감정과 기억과 성욕과 식욕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보는 게 뭐냐면 이런 물고기들, 오리들, 오리 가족이 어떤 엄마랑 아빠밖에 없었는데 사랑을 나누더니 새끼가 태어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헤엄을 가리키고요. 뭐 먹이를 먹이고요.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한테 이 호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친구이자 놀이터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랑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오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커다랗고 큰 창꼬지 녀석이 나타나서 물고기 이름입니다. 창꼬지가 나타나서 오리 가족 전체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오리 가족 전부를 잡아먹을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한 마리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를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거는 화가 난 게 아니고 분노까지 간 거예요. 분노.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내내 누나랑 동생은 손은 꼭 잡고 같은 장면을 봤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라면 호수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강한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돌아와서 어떻게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죠. 엄마 있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꼬지가요. 오리 가족 전부를 다 잡아먹었어요. 막 열을 내서 막 하겠죠. 자, 이때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성을 쓸까? 여기에서 이성을 쓰죠. 야, 니는 밥 안 먹어? 니 오늘 밥 안 먹었어? 점심 안 먹어? 저녁 안 먹어? 걔들도 먹이가 필요해 하면서 우리는 이성을 되게 많이 쓰게 된다.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알래스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된 균형이 있는 부모님인가 봐요. 엄마가 얘기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란다. 비록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마는 또 말씀했대요. 죽는 것도 살아있는 것의 일부란다. 그리고 죽음이 슬프기는 한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엄마가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면서 느꼈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요. 여기 이야기는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네 아침밥 안 먹었어 하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요. 일단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성과 감정을 갖춘 엄마, 균형 있는 엄마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아이 스스로 알려면. 하지만 기다려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엄마도 아직 답을 못 얻었어. 그건 너 스스로 얻는 거란다 하면서 아이에게 기회를 던집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아이가 이제 시원해졌을까요? 감정은 누군가 읽어주면 제가 연기처럼 사라진댔는데 감정은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누가 벗겨준다고 해서 시원하지 않아요.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럴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 또 하니? 아직도 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좀 있다가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또 똑같은 말을 또 시작합니다. 아빠 있잖아요. 창고지가. 그 옆에 듣던 엄마가 또 어떡합니까? 너 아까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바쁜 아빠한테 또 얘기해. 또 한다. 자, 엄마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 대부분 한국 아빠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몇 마리인데? 오리 똑같은 아빠가 사줄게. 가자. 몇 마리? 5마리? 아빠 10마리 사줄게.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여기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 이성은 쓰지 않고 최근에 이런 부모가 많습니다. 방임형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막 머물러 주는데 옳은 판단을 못 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있는데 여기 아빠는 좀 알래스카 아빠잖아요. 좀 다르셨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기억난다. 그 물고기 그 창고지 알아. 혹시 그 창고지 입에 낚싯바늘 2개 안 달려 있었어? 달려있었다고 얘기하겠죠. 놀라겠죠. 아빠도 자기가 봤던 걸 봤다고 하니까. 그거 내 낚싯줄을 2번이나 끊고 달아난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라고 얘기해줬을 때 얘는 어떨 것 같았어요? 한편이 생기는 기분. 아빠가 나랑 한 팀인 것 같은 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거. 약간은 시원해졌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빠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모든 물고기에는 먹이가 필요하잖아. 걔도 좀 그랬지 않을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 네 감정은 잊어버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누구 몫? 아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뭘 하러 다니냐? 계속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켜 물고기 꿈에 나타나서 니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섭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은 추운데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막 얘기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성을 썼을 텐데 여기 부모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혼자서 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물고기가 오리를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슬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감정이 처리되는 시간을 얘기해줘. 우리가 감정은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울다가 뚝 굳혀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줍니다. 그리고는 잡아 올렸습니다. 바늘이 2개 걸린 창고지를요. 이 아이는 이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살려줬을까요? 잡아 먹었을까요? 네. 배를 갈랐다. 예, 이런 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잡자마자 바로 배를 가릅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감정과 기억과 성욕과 식욕의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얘를 꺼내줘야겠다, 오리를. 그래서 배를 쫙 갈랐는데 이 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수백 마리 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미안함.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가 엄마 물고기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변명을 딱 합니다. 이게 감정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래야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비로소 여기가 잔잔해질 때 뭘 쓰냐? 이성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알 수 없었대요. 내가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숨어도 보고. 이때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이제 딱 나타나서 얘기했죠. 봐라 엄마가 얘기했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잡지 마라 했잖아. 복수는 나쁘다고 했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미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거 좋겠어요. 그래서 잡지 않았다라면 수백 마리 창고지가 되었을 텐데.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기 오리들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뭐냐? 엄마가 아빠가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그 옳은 말, 자연의 순환, 이걸 자기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끔찍하게만 생각한대요. 그게 자기거든. 그래서 아기 물고기가 되고 엄마 물고기들이 몸을 통해서 이게 순환. 그래서 자기는 어떠냐면 이제 더 이상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대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대요. 자, 봐요. 여기가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올라오죠. 자, 이 아이 다음에 어떤 아이로 크겠습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성급하겠습니까? 감성만 쓰겠습니까? 이성만 쓰겠습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신중한, 모든 일에 신중한 아이가 될 겁니다. 이 아이 스스로 부모가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했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감정의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공감하는 일도 잘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잔잔해질 테니 어떻게 이 옳은 판단과 결정과 우선순위를 잘 쓰는 건강한 어른으로 아마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사랑들을 갖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층을 좀 내려와서 그 아이를 만나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 아이가 한 30살까지 27살까지 자랄 동안 이 아이가 배우고 감정도 배우고 이성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